혹시 오늘도 아침마다 영양제 한 움큼씩 드시면서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박순자 씨, 올해 65세. 건강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는 영양제 12알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비타민C, 오메가3, 칼슘, 홍삼, 밀크시슬, 루테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박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강을 챙길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유 모를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약은 드시는 게 없으시죠? 아니요, 약은 안 먹어요. 영양제만 먹는데요.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사실은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 특히 간은 모든 물질을 해독하는 공장입니다. 음식도 약도 영양제도 모두 간을 거쳐갑니다. 문제는 영양제를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약은 안 먹어요. 이 말 속에 숨은 진실은 이겁니다. 영양제도 간에게는 똑같은 부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제 중 70%는 몸에 흡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비타민이 그대로 변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먹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하니까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쩌지? 이 불안이 제약회사의 지갑을 채우고 우리의 간을 망가뜨립니다. 박순자 씨는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영양제 12알을 모두 버렸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 식단. 시금치 한 줌, 계란 한 개, 두부 반모, 김 한 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 후 박 씨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도 사라졌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약값이 월 20만 원에서 0원이 된 것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진짜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철분, 비타민 K,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알약이 아니라 접시 위에서 찾는 영양소는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지금 박순자 씨는 말합니다. 내 몸을 고친 건 약이 아니라 내 식탁이었어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알약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진짜 음식으로 가득한가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영양제 하나를 줄이고 제철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양제만 문제일까요? 하루 2리터 물 많이 마시라는 말 혹시 그대로 따르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철수 씨 68세.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물 2리터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점심 전 물 2컵, 저녁 전 물 2컵 타이머까지 맞춰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게 됐습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현기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습니다. 전아투륨 혈증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이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물이 몸에 좋다던데요.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피가 묽어지고 세포가 붓고 뇌가 오작동합니다. 하루 2리터라는 공식, 이건 사실 평균 체중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50kg인 여성 어르신이 70kg 남성과 똑같이 마셔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처럼 물을 마시면 신장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마십니다.
왜일까요? 물은 해롭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철수 씨는 물 마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타이머를 버렸습니다. 대신 몸의 신호를 들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변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진하면 물을 더 마시고 거의 투명하면 물을 줄였습니다. 3개월 후 이 씨의 밤 화장실 횟수는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현기증도 사라졌고 낮에 졸음도 없어졌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하루 2리터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갈증이 진짜 기준입니다. 나이, 체중, 활동량, 날씨 모든 게 다른데 왜 똑같은 양을 마셔야 할까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날과 겨울에 집에만 있는 날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철수 씨는 말합니다. 내 몸을 고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듣는 법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갇혀 계신가요? 아니면 몸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타이머를 끄고 내 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목마르니?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잠시 침묵. 아닙니다. 과한 운동이 당신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김영애 씨 70세. 젊은 사람들이 등산하는 걸 보고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건강해지고 싶어.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던데. 하지만 6개월 후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했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셨네요. 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건데,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도 늙습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액이 줄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20대처럼 뛰고 30대처럼 등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비명을 지릅니다. 문제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운동은 땀 흘려야 효과가 있다. 힘들어야 건강해진다. 하지만 나이 든 몸에게 이건 거짓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등산 1시간은 무릎에 체중의 3배 압력을 줍니다. 60kg이면 180kg 무릎에 실리는 겁니다. 매일 180kg짜리 바벨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왜일까요? 운동은 무조건 좋으니까. 이 믿음이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김영애 씨는 운동 방법을 바꿨습니다. 등산을 끊었습니다. 대신 평지를 걸었습니다. 매일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 10분. 6개월 후 김 씨의 무릎 통증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계단도 다시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적당함이 최고의 운동입니다. 관절에 물이 안 가는 평지 걷기. 근력은 유지하되 관절은 보호하는 앉은 운동. 젊은 사람 따라하지 말고 내 몸에 맞게.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편안하게가 중요합니다. 지금 김영애 씨는 말합니다. 내 몸을 고친 건 열심히 운동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운동한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따라하느라 무릎 아프신가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등산 대신 평지를, 뛰기 대신 걷기를. 여러분의 관절이,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0시에 자야 건강하다는 말 혹시 믿고 계신가요? 그게 오히려 당신의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민수 씨 67세.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정 씨는 매일 밤 10시 정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면 11시, 12시, 1시.
왜 나만 잠이 안 오지?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수면제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잠은 얕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찍 자는데 왜 이러지? 건강을 위해 일찍 잔 것이 오히려 불면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이건 습관이 아니라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밤 10시에 자라. 저녁형 인간에게 이건 고문입니다. 문제는 일찍이라는 강박입니다. 일찍 자야 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가 잠을 방해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은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결정됩니다. 밤 10시에 자서 8시간 뒤척인 것보다 자정에 자서 5시간 깊이 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착합니다. 일찍 자야 건강해. 이 믿음이 수면을 망칩니다. 정민수 씨는 수면 방법을 바꿨습니다. 시계를 버렸습니다. 밤 10시라는 강박을 버렸습니다. 대신 정말 졸릴 때 잤습니다. 그게 자정이든 새벽 1시든 상관없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6개월 후 정씨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잠드는데 5분도 안 걸렸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내 몸의 시계를 따르는 겁니다.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졸릴 때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건 수면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지금 정민수 씨는 말합니다. 내 잠을 되찾은 건 일찍 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따른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밤 10시라는 숫자를 버리고 내 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졸리니?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들 기억나시나요? 영양제보다 진짜 음식, 2리터보다 내 몸의 갈증, 열심히보다 내 몸에 맞게, 밤 10시보다 졸릴 때,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답입니다. 건강은 남의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저희 시니어 생활 플러스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